구국의 성웅 이순신을 잡아다가 죽기 직전까지 고문한 왕이 있습니다. 기축옥사로 수백 명의 선비를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쟁이 터지자 한양과 백성을 버리고 피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무능하고 질투심 많은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대 기록들은 그의 학문적 재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최악의 결정을 내렸던 1567년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본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념상으로 찾아뵙네요. 매우 열받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한 그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태생적 콤플렉스와 생존 본능. 조선 건국 이래 왕위 계승에는 절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왕의 아들이나 친형제가 왕위를 잇는 적통승계였습니다. 하지만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며 이 견고한 원칙이 깨지고 맙니다. 왕씨의 반계승통, 즉 후궁이 자손이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하성군, 훗날의 선조였습니다. 중종의 서자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이 출신 성부는 그의 정통성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 지독한 콤플렉스는 그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선조는 남다른 처세술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실록에는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야사,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명종이 왕자들을 불러 자신의 익선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신이 나서 왕위 모자를 써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하성군만은 정색하며 물러섰습니다. 어찌 감히 신하된 자가 왕의 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영특한 대답 한마디가 그를 왕위 자리에 올렸습니다. 눈치백단, 생존 본능, 선조의 정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왕권 강박이 부른 피바람, 즉위 초반 그는 나름 훌륭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이왕 같은 대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몽룡성세의 여운이 떠오를 만큼 조선의 문화와 정치는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정통성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릴지 모른다. 이 불안이 현실의 공포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1589년 기축옥사입니다. 정열입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선조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잔혹한 국문으로 수백 명의 선비가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영특했던 왕자는 이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성격은 자식 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선조의 아들 임해군과 순하군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문제아들이었습니다. 민가에 난입해 재물을 빼앗고 폭력과 횡포 등을 일삼았습니다. 친아들이 처벌을 요구할 때마다 선조는 이렇게 말하며 감쌌습니다. 어린 것들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과하게 비난하지 말라. 이 맹목적인 비호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함경도로 피난 간 두 왕자. 그들의 행패를 참지 못했던 백성들이 직접 왕자들을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적장 가토기오 마사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왕의 자식 농사 실패가 국가적인 망신이 된 순간입니다. 전쟁, 그리고 비겁한 도망. 1592년 4월, 조선의 운명을 바꿀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부산에 왜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에 선조가 보여준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사수하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선조 25년 4월 25일 비가 억수가 쏟아지던 새벽, 왕이 도성문을 나서는 순간 분노한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질렀고 왕의 행렬에 돌을 던졌습니다. 전하,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개성, 평영을 지나 의주까지 도망친 선조. 선조 25년 7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요동으로 건너가 명나라에 망명하겠다. 신하들은 땅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조선 땅을 벗어나는 순간 왕이 아닙니다. 유성룡의 필사적인 만류가 아니었다면 조선의 왕은 나라를 버렸을 겁니다. 전쟁 중 보여준 그의 왕답지 못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며 전쟁터에서 활약하자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왕은 수시로 선의파동을 일으킵니다.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 전쟁 중에 적과 싸우기도 바쁜데 세자와 신하들은 왕에게 빌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고 충성을 강요하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국의 영웅을 죽여라. 이 비겁한 질투의 끝은 결국 전쟁 영웅들을 향했습니다. 적보다 무서운 건 백성이 따르는 영웅이다. 백성들이 이순신을 존경하고 떨자 질투심이 폭발한 선조는 그를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죄목은 왕명을 어겼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조선을 구한 영웅은 큰 고통 속에서 옥중문초를 받았습니다. 결국 백의종군으로 내쫓긴 이순신. 하지만 선조의 영웅 줄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병장 김덕영.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오자 선조는 직접 국문을 주도했습니다. 저놈의 정강이 뼈를 부어뜨려. 김덕령은 고통 속에 외쳤습니다. 외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은 왕이 매질 아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본 홍희 장군 곽재우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왕이 무서워서 영웅이 숨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능력.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조는 무능하기만 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선조 24년 7월 전쟁 전 이순신을 파격 승진시킨 것도 바로 선조의 안목이었습니다. 정우평감이라는 낮은 직책의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라는 사령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재를 믿고 맡길 그릇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처참하게 망가진 나라를 복구해야 했습니다. 허준에게 명하여 의서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광해군 시대에 완성된 동의보감입니다. 행정 처리 능력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자기 욕심에 썼다는 점입니다. 씁쓸한 최후와 역사 왜곡.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오직 명나라 황제의 은혜 덕분이다. 이른바 제조지연입니다. 이순신과 의병들의 공을 철저히 깎아내렸습니다. 논공행상도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도망칠 때 말고삐를 잡았던 내씨를 호성공신으로, 목숨 걸고 싸운 장군들인 선무공신보다 더 높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비겁한 도망이 충성스러운 호의로 포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기심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를 갉아먹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후유증으로 굶어 죽어가는데 선조는 자신의 무덤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명당을 찾겠다며 수많은 풍수지리관을 풀고 자신이 맷자리인 목릉공사에 국고를 탕진하였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이 묻을 땅만은 최고여야 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선조는 분명 명숙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감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버렸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영웅을 죽였습니다. 능력은 있었으나 그 능력을 담을 그릇은 자리에 비해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선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두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탁월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올바르게 쓰는 인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에 200개 이상의 역사 영상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